그림은 일직선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 VT 그래프다 맞지? VT 그래프에서 우리가 기울기 확인하면 요건 가속도. 또 VT 그래프에서 넓이 확인하면 요 넓이는 변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했다. 오케이. 묻는 거 봅시다. 0초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10m다. 0초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 이동 거리를 묻지만 뒤로 돌아간 적 없으니까 변이 크기라고 생각이 되겠네. 그럼 요 넓이 구하면 되지 뭐. 넓이는 10m 맞네요. 평균 속력은 0초부터 4초까지가 4초에서 9초. 자, 0초에서 4초나 4초에서 9초나 우리가 일단 좋은 거는 돌아오는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로 계산해야 되는데 변이로 생각해도 상관없겠다. 그러면 아까 요건 10m 구해놨고 얘는 5초 동안 4, 요것도 5, 4 해서 10이래. 그러면 평균 속도는 둘 다 똑같다. 얘가 4초고 얘가 5초구나. 그래서 평균 속도는 0에서 4초까지는 4초 만에 10m니까 2.5m/s가 평균 속력이고 4초에서 9초는 5초 동안 10m니까 2m/s네요. 그러면 0에서 4초가 더 크다. 맞네.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1초일 때가 4초일 때보다 크다. 1초일 때 가속도 기울기죠. 보여주면 2m/s고 그 다음에 4초일 때는 가속도가 4m/s입니다. 그래서 더 크다. 1초일 때 더 크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가나 3번. 그림 가는 직선 운동하는 물체 A, 그 다음에 그림 나는 물체 B네. 서로 다른 물체네. 자, A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줬고 근데 상황이 4m/s로 2초 등속도 8m. 그 다음에 정지했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s로 1초 갔네요. 그러면 뒤로 2m 갔네요. 요런 운동 하고 있고 A는. B는 위치 시간 그래프가 쭉 일직선이네요. 그러면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을 변한다. 즉 등속도 운동. 그리고 이때 이 기울기가 5초 만에 10m 갔네. 2m/s. 요게 속도다 이거죠. 기니 D. 0초부터 5초까지 물체 A의 운동 방향 한번 바뀌었다. A는 4m/s로 가다가 마이너스 2m/s 돌아왔다 맞죠? 한번 바뀌었다 맞죠? 5초일 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4m이다. 5초일 때 보면 A는 8m 앞으로 갔다가 2m 뒤로 왔잖아. 그러면 플러스 6m 간 게 A네. B는 10m 갔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 거리는 4m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0초부터 5초까지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평균 속력 물었으니까 이동거리 합시다. 그러면 A는 8m, 2m 뒤로 왔으니까 총 10m. 5초 동안 10m이 되었고 B도 5초 동안 10m이 되네. 그럼 평균 속력은 똑같다 이거죠.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니 2번. 자, 물체 A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다. 얘가 A는 보니까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감소했다가 뒤로 이제 가게 되네요. 그러면 요 점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되는 반환점이 나왔죠. 자, 그리고 B는 꾸준하게 그냥 10m/s로 계속 가네요. 등속도 운동한다 이거지. 0초에서 4초까지 AB 운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기억. 이동거리는 A가 B의 2배이다. 이동거리 물었으니까 이동거리는 돌아온 것도 신경 써야 된다 맞죠? 그러면 A는 여기서 요것도 이제 플러스로 더해준다. 그러면 2에 20, 40, 총 40m 이동했네요. B는 4초 동안 10m/s로 이동했으니까 얘도 요 넓이를 구해보면 총 40m 이동했을 거다. 그럼 똑같네. 그 다음에 니은 A의 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이다. 2초 만에 20이 0 됐으니까 10m/s 제곱 맞죠? 맞다. 디귿 평균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평균 속도는 일단 평균 속도 총 변이. 근데 A는 4초까지 보면 총 변이가 0이죠. 다시 돌아오는 운동한다 맞죠? 그러면 A는 평균 속도가 0이고 B는 4초 만에 4초 동안 꾸준히 10으로 갔으니까 평균 속도도 10일 거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네. 작다. 답은 2번. 자,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두 물체 A, B의 속도 시간 그래프다. A는
마이너스 2m/s에서 1m/s로 마무리되네. 속도가 일정하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 보니까 등가 속도 운동이다, 맞지? B는 4m/s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2m/s로 마무리되는 이런 등가 속도 운동한다. 길이 D 봅시다. 기억 2초일 때 A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2초를 기준으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됐네요. 그럼 부호 바뀌었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맞고. 니 평균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평균 속도, 그럼 변이 0에서 3초니까 A는 평균 속도 따지면 요게 마이너스 뒤로 가는 편이고 요게 앞으로 가는 편이. 그러면 1에서 1 0.5, 얘는 2에서 2 해서 곱해서 2로 나누면 2m. 그러면 2m 뒤로 갔다가 0.5m 앞으로 왔으니까 A의 변이는 마이너스 1.5m. 자, 요런 것도 사실 우리 평균속도 지난번에 배웠잖아, 맞죠? 마이너스 2m/s, 1m/s 등가속도도 맞기 때문에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속도 맞아요. 그러면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속도가 0.5, 마이너스 0.5네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0.5로 쭉 갔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했으니까 요 넓이를 구해줘도 우리가 1.5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지? 마이너스 1.5. 그러면 그 방법으로 B는 한번 풀어보자. B는 마이너스 2고 4네. 그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속도 1. 그러면 1로 쭉 갔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네. 그러면 넓이 구하니까 요 넓이 구하니까 넓이도 얘도 마찬가지겠네. 1.5 아니네, 1, 3이니까 3m. 그러면 A 변이는 1.5, B 변이는 3m. 같은 시간 동안 2배 많이 갔으니까 평균속도도 2배 더 크다. A가 B보다 작다, 맞죠?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기울기. 자, 기울기 확인해 보면 A는 3초 만에 3이 변했네. 그러면 기울기 1 m/s 제곱. B는 3초 만에 6이 변했네. 기울기 마이너스 2 m/s 제곱.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맞죠? 답은 길이 D 다 맞네. 5번. 자,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A, B 나타낸 것이다. 처음 속도 V0, 0초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는 A가 B의 2배이다. 자, 일단은 이동거리 2배라 했으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 2배 보면 되겠네요. 일단 이건 잘 돼 있네. 여기서 0에서 2초까지는 A의 넓이가 이건데 B의 넓이는 딱 요것만큼 더 더해져서 2배네요. 그러면 그 다음만 2배 되게 만들면 되겠다, 맞지? 자, B의 넓이가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B의 넓이는 2V0. 자, A 넓이는 요게 더 추가되는 거네, 맞지? 그러면 요 넓이가 딱 2V0 되면 얘도 넓이가 2배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넓이 2V0 되게 맞춰주면, 자, 어차피 여기가 2초니까 그냥 12에서 V0, 12 마이너스 V0, 요게 1이네, 맞죠? 요게 2초 곱해서 2로 나누면 그 넓이니까 요게 2V0 같으면 되네. 그럼 V0가 4m/s다 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3초일 때 A 가속도 크기, 3초일 때 A 가속도 크기는 요때 기울기. 자, 그러면 얘가 2초 만에 V가 V0 4 됐으니까 2초 만에 8 증가했네. 그러면 가속도는 4m/s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1초일 때 B의 가속도의 크기, 1초일 때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요 기울기네. 그럼 여기는 2초 만에 4 증가했으니까 2m/s 제곱이네요. 그러면 2대 1이네. 답은 1번. 자, 그림 가는 물체 A의 위치 시간 그래프, 나는 물체 B의 속도 시간 그래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일단 숫자가 완전 똑같은데 하나는 위치고 하나는 속도야. 전혀 다른 그래프야. 기억 1초일 때 A의 온도 방향이 바뀐다. 1초일 때 A 속도 그래프였으면 0을 찍고 풀마가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위치 그래프잖아. 그러면 올라가다가 내려오네. 그 이유가 얘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 소리죠. 그럼 온도 방향이 바뀐다, 맞죠? 니은 0초부터 3초까지 A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0초부터 3초까지 평균 속도물을 쓰니까 변이. 근데 위치가 0에서 시작해서 다시 0으로 돌아왔네. 그럼 얘는 평균 속도가 0이죠. 틀렸다. 디귿 B는 0초일 때와 3초일 때 같은 위치에 있다. 자, A 같은 경우는 0초, 3초 다시 돌아와서 같은 위치인데 B는 속도 시간 그래프잖아. 그러면 0에서 3초까지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이거 넓이 얼마고? 3m네. 그럼 얘는 플러스 3m 되는 위치에 있어야지. 같은 위치가 아니라. 틀렸다.
답은 기억 1번. 그림과 같이 자동차 A가 5점을 출발하는데 2m/s로 통과하는 순간 B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속도 시한 그래프 나타나져 있네. 자, A는 그냥 B랑 A랑 정반대네. A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데 6초 후에 정지했다.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3분의 1 m/s 제곱이다. 근데 B는 반대로 가속도 플러스 3분의 1 m/s 제곱으로 일정하게 증가해서 6초 후에 얘는 2m/s 찍으면서 가는 모습이네. 그러면 얘들 둘 다 6초 후에 같은 지점 P에 도달하는 거지 뭐. 그러면 A와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 하나는 빨라지고 하나는 느려지잖아. 반대 맞네요. 3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3m이다. 자, 3초일 때 보니까 요때네. A, B 사이 거리니까 멀어져 있겠지. 근데 A가 이동한 거는 이 사다리꼴. 요게 A가 이동한 거고. 거기에 B가 이동한 게 요 세모. 그럼 빼주면 A, B 이동한 거리의 차이. 그것 때문에 A보다 B가 잘 못 가니까 그것 때문에 벌어졌을 거 아니야. 그 길이가 이거다 이거지. 그럼 넓이 구하면 2에서 3 2로 나누면 3m 맞네요. 그 다음에 P점에 도달하기 전에 B가 A를 앞진다. P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직 B가 A를 따라잡지 못했죠. P점에 딱 도달했을 때 얘들 둘 다 간거리가 같다 이거지. 그 이후에 이제 B가 역전하겠지. 그러면 B가 A를 도달하기 전에 앞선다 했으니까 틀렸다. 답은 가나 3번. 그림은 자동차 A, B가 출발선을 동시에 출발해서 100m 떨어진 결승선을 향해서 달린다. 자, 자동차 B는 보니까 초반에는 0에서 2초 동안만 보니까 A보다 B 자동차가 훨씬 더 가파르게 속도가 증가하네. 그러면 가속도가 크다 이거지. 근데 B는 이제 2초까지밖에 가속을 안 하고 A는 그래도 힘이 좋은가 봐. 4초까지 가속해서 결국은 속도 역전시킨다 맞지? 20m/s로. 자, 그러면서 이제 얘가 다시 한번 뭐 따라잡아서 앞서기 시작한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요 속력이 같아지는 지점을 보면 이 속력이 같아지는 지점은 만나는 지점이 아니다. 얘들 두 자동차가 만나는 지점이 아니고 속도가 같아지니까 이 지점을 이유로 해서 이 자동차는 뒤처진 자동차가 앞에 있는 자동차를 다시 한번 따라잡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지. 그러면 따라잡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요 넓이는 따라잡고 나서부터 요 넓이랑 같아지는 순간 다시 한번 따라잡는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우리가 상대속도 이런 거 할 때도 봤듯이 따라잡는다 멀어진다 이런 거리를 의미할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기억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1초일 때 가속도 크기는 A가 작지. B가 가속도 보니까 2초 만에 16 찍었네. 8m/s 제곱. 요게 B의 가속도고 A는 4초 만에 5를 찍었네. 20을 찍었네. 그러면 5m/s 제곱. 요게 A 가속도다. 그래서 틀렸다. 니은 0초에서 2초까지 이동 거리는 A가 B보다 작다. 초반이네. 초반에 0초에서 2초까지는 이동 거리가 A가 더 작지. 맞다. 그 다음 디귿. B가 A보다 먼저 결승선에 도착한다. 결승선에 도착하는 순간을 보면 일단 100m잖아. 100m면 일단 B랑 뭐지 뭐. 요때 지금 B 같은 경우는 요 넓이가 2, 8, 16이네. 그리고 16m/s로 쭉 갔으니까 남은 거리가 100m면 84m. 84m를 16m/s로 쭉 가면 21, 44, 4분의 21초. 그러면 2초에서 4분의 21초 더 지났으니까 5초하고 4분의 1초 지났으니까 한 7초 넘어서 붙었겠네. 자, 근데 이때는 이제 7초 넘어가면 A가 충분히 이제 따라잡은 순간이지 맞지? 그러면 A는 그 전에 찍었겠지 뭐. A도 한번 보면 A도 삼각형 요 넓이 보면 4에서 20 그러면 면적은 40m. 나머지 60m는 20m/s로 가니까 3초. 그러면 A는 예상했듯이 우리가 7초일 때 100m 찍는 걸로 알고 있네. 그러면 A는 7초일 때 찍었고 B는 7초 이후에 찍었으니까 B가 A보다 많이 걸린다. 그래서 B가 A보다 먼저 도착한 데 있으니까 틀렸지. 나중에 도착한다. 답은 2번. 그림은 두 자동차 A, B가 같은 가속도의 크기가 각각 AA, AB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리고 0에서 10초까지 A가 B보다 100m만큼 더 많이 이동했단다. 속도 시간 그래프네. 그럼 면적이 더 큰 만큼이 더 많이 이동했겠죠. 얘가 100m. 자, 100m 되려면 여기 이제 넓이가 100이 돼야 되니까 얘가 20m/s 이렇게 차이 나야 되네. 맞죠? 그러면 A, B가 10초 만에 20m/s 차이 나게 만들었다. 그러면 1초에 2m/s씩 더 많이 증가했다. 이거지. 그게 결국 A가 B보다 가속도가 커서 그렇겠죠. 자, A는 AA라는 가속도로, B는 AB라는 가속도로 커지는데 1초에 AA씩 AB씩 커져서 10초가 지났더니 얘들 둘의 차이가 그거 됐다는 말이야. 10초 후의 차이는 요만큼 차이겠네. 요게 20m/s 났다 이거지. 그러면 가속도 A와 B의 차이는 2m/s 제곱이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가 그림과 나 그림에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통과시켜서 바닥까지 도착하는 상황이다. 경로 1과 2는 같다. 둘 다 이동거리 같단다. 요 이동거리랑 요 이동거리는 같은 이동거리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A는 뭔가 처음에는 경사가 확 쪄서 빨리 빨라질 거야. 가속도가 크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는 이제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가속도가 느려져서 마지막에는 0 되겠네. A, B는 계속 가속도가 일정한 그 경사가 일정한 비밀이네. 그러면 그걸로 이제 VT 그래프 찾은 것은 일단은 VT 그래프에서 지금 상황에서 같아야 되는 거 이동거리 같아야 돼. 이동거리 같아야 되니까 넓이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 두 물체이기 때문에 도착 속력 지면에 도착했을 때 속력도 동일해 한다 이거지. 자, 이 두 조건이 맞도록, 자, 그러면 도착 속도, 임의의 속도, 요 속도가 될 때까지 A 상황에서는 얘는 처음에 아주 빠르게 빨라지다가 그 다음에 느리고 서서히 빨라지는 요런 그림을 그린 게 A가 될 거고, 자, B는 계속 일정하게 쭉 빨라야 돼. 계속 일정하게 쭉 빨라질 건데 얘는 살짝 이 A를 위로 넘어가면 안 되고, 초반에는 이제 A보다 경사가 완만했으니까 요건 너무 가깝나? 요렇게 되겠지 뭐. 자, 그러면 이제 요게 B라면 A 밑에 넓이, 요 넓이랑 B 밑에 넓이, 요 넓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리고 얘들 둘의 마지막 속도는 똑같이 어떤 임의의 V로 끝나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요런 그림을 찾으면 3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경사가 있다면, 이런 경사를 통해서 A가 떨어진다면 A는 또 요렇게 가겠지. 그러면서 여기 넓이까지 해서 또 요 넓이가 다 같아야 되나. 그래서 전체 이동거리 다 같게 만들어주고 V도 도착할 때 속력도 같게 만든다. 그러면 시간이 요순서는 이제 A, B 순서로 떨어질 거고 C는 최고 마지막에 떨어지겠지. C가 이제 요런 경사로 간다면. 오케이. 그림과 같이 다리 위에서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D, 2D, 3D 이렇게 되네요. 걸린 시간이 모두 같을 때 자동차의 속력을 위치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오는 것은 계속 빨라지잖아. 계속 빨라지는 그래프 중에서 왜 하나밖에 없노? 1번 같은 시간 간격으로 걸린 시간으로 이게 그 거리를 측정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시간 동안 D를 갖고 그 다음에는 같은 시간 동안 2D 그 다음에는 같은 시간 동안 3D 갖다 했으니까 당연히 속도가 빨라진다 맞지? 속력이 위치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 1번밖에 없네요. 근데 또 요렇게 풀면 좀 거시기 하니까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공식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속력, 위치, 세 번째 공식. 그러면 세 번째 공식이란 게 V제곱의 차이, 나중 속도 제곱하고 처음 속도 제곱이 EA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0 제곱 넘겨주면 나중 속도 제곱은 V0 제곱 원래 초기 속도 제곱에 플러스 EAS 이런 식이 됐네. 그럼 우리는 지금 위치랑 속력에 대한 그래프니까 V랑 S에 대해서 그래프를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S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V가 증가하는데 가속 구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속력 증가하겠지. 근데 여기 이제 비례 관계는 아니고 S를 4배 해야 V가 2배. 그 2배 되는 V제곱이랑 S가 비례하는. 그래서 S를 한 4배 해줘야 올라가는 거는 2배 정도.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된다 이거지. 얘는 조회 속도도 지금 있고. 뭐 그림에서는 더 이상의 뭐 답이 될 만한 그래프는 없다 사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그림과 같이 출발선의 정지에 있던 자동차 도차선 40m 가서 도착한대요. 4초일 때 도차선에 도달했다. 근데 0초에서 4초까지 이렇게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네. 그럼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니까 전체 평균 속도를 쓰면 안 돼. 그러면 2초, 2초자 그러자. 자, 0에서 2초. 0에서 2초의 모습은 처음에 정지였고 가속도 4로 2초 지났으니까 얘는 8m/s로 가고 있을 거다. 그러면 평균 속도 4로 2초 갔으니까 얘는 8m 갔네. 그러면 남은 거리가 2초에서 4초 동안 2초 만에 가야 돼. 32m 남았네. 그럼 32m를 2초 만에 가야 되니까 평균 속도는 16m/s. 그러면 더해서 2로 나누면 16이 되려면 마지막 이 모습이 24m/s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8m/s에서 24m/s까지 16m/s 증가시키는데 2초. 그러면 가속도는 8이다. 3초일 때 가속도 8. 답은 3번. 그 다음에 그림 가는 직선도로에서 0초일 때 자동차 A가 기준선을 V0 속력으로 그 순간 B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자, A와 B는 A와 같은 방향으로 출발한 모습을 나타냈다. 0초에서 4초까지 A, B의 이동거리는 서로 같다. 그러면 0초에서 4초 지나서 또 만난다는 소리죠. 0초일 때 같이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A, B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 오른쪽 그래프다. 오예. 그러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항상 속도 변화량 나타낸다. 자, V0 찾는 게 우리 목적이네. A 출발 때 속도가 얼마였냐? 왜 어떻게 출발길래 같아졌냐? 가봅시다. 자, 일단 B가 더 쉽겠네. 그러면 B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B는 처음에 0초에서 2초까지 가속도 3을 겪었어요. 그럼 3을 2초 동안 겪었으니까 B는 6m/s가 되어 있었을 거다. 그러면 이동거리 6m/s 정지, 평균 속도 3m/s. 요걸로 2초, 그러면 6m 이동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B는 A랑 똑같네요. 이때부터는 2초 동안 2라는 가속도를 더 겪었어. 그러면 2초에 2m/s 제곱 씩 변했으니까 4 변했다. 그러면 10m/s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6에 10이니까 평균 속도 8m/s로 2초 갔으니까 얘는 16m 갔다. 그러면 총 22m 갔는데 B가 A랑 똑같이 갔다 했으니까 A도 22m 보내야 돼. 자, 그러면 A 입장 생각해보면 A는 처음에 V0 있었어요. 그리고 A는 가속도 1을 겪는다 이거지. 2초 동안. 그러면 V0에서 이만큼 더 증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가속도가 2니까 2로 2초 지났으니까 4 더 증가해서 V0 플러스 6이 되어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요 전체 거리가 22m 되기만 V0 조정해주자. 그러면 둘이 더해서 첫 번째 구간 2로 나누면 평균속도 V0 플러스 1. 두 번째 구간은 V0 플러스 4. 그러면 V0 플러스 1로 2초. V0 플러스 4로 2초. 오케이. 그러면 V0 플러스 1, 2초. V0 플러스 4로 2초. 요게 22m 되게 맞춰라. 그러면 4V0, 4, 8, 12, 22. V0는 3m/s 되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3번. 가는 자동차 A, B가 평행한 직선 경로에 따라서 각각 가속도 운동과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10m/s 출발할 때 A, B는 둘 다 10m/s였는데 B가 A보다 L만큼 앞서 있다. 자, 6초일 때 A, B는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한다. A가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하고 B는 등속도 운동하네요. 자, A 가속도가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나져 있다. 일단은 B부터 봅시다. 6초일 때 같이 만난다 했으니까 B는 6초 동안 이동한 거다 맞죠? 그럼 60m 1초에 10m씩 이동했겠네요. 자, 그러면 A도 6초 동안 이만큼 이동해서 만난다.
그러면 A가 B보다 얼마나 더 많이 이동했는지만 알 수 있으면 A를 구할 수 있겠네. 오케이. 가속도 그래프 보고, 자 A는 처음에 10m/s, 근데 가속도 5로 4초 같대요. 그러면 5, 4, 20 하면 요게 속도 변화량이겠다, 맞지? 그러면 20m/s 더 증가해서 얘가 30m/s 되어 있겠네. 그럼 평균 속도 30, 10, 20으로 4초, 그러면 80m 갔을 거고. 자, 그 다음에 30m/s에서 가속도 마이너스 5로 감소하네요. 4에서 6초, 4에서 6초까지가 2초. 그럼 2초 감소해서 20m/s 되어 있겠네. 그럼 평균 속도 25m/s로 2초 이동했으니까 얘 이동 거리는 50m. 그러면 전체 합이 130m. 그럼 130m에서 60m 빼면 되니까 L은 70m가 되겠네요. 답은 2번. 지금가에서 보니까 P점을 V의 속력으로 통과하고 Q점 지나서 R점까지 가서 정지로 마무리된다. PQ, QR 사이 그림 같다. 그럼 Q가 중점이네. 자, 그리고 이 자동차가 겪는 가속도의 모습이 다음과 같다. 그래프와. 그럼 보지 뭐. 자, 이 자동차는 처음에 V로 출발했어요. 근데 가속도 3을 2초 동안 겪었어. 그러면 속도가 6 증가했어. 오케이, 그럼 V 플러스 6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2초까지 10초 동안 마이너스 1을 겪었어요. 그러면 10초 동안 마이너스 1을 겪었으니까 10이 감소해서 얘는 최종적으로 V 마이너스 4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지라 했어요. 마지막 모습이 정지라 했어. 그래서 V는 4m/s구나. V가 4니까 얘는 처음에 4고 10을 찍었고 0을 찍었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전체 보면 4에서 10이니까 평균속도 7. 7로 2초였지 처음 가속 구간은. 그러면 7, 24, 14m. 그 다음에 10에서 0 평균속도 5. 5로 10초 갔으니까 50m. 그럼 전체가 64m인데 우리가 궁금한 중점은 그러면 지금 얘가 얼마 안 되네. 14m, 그 다음에 50m. 요게 이제 4m/s, 10m/s, 정지, 요런 모습인데 우리가 찾는 지금 중점은 여기 있다 이거지. 여기 32m씩. 오케이. 그러면 기니디 한번 가보자. 기어 V는 4m/s가 맞고, 니은 Q 지점에서 속력 묻네. 그러면 이게 14m네. 그러면 14m 갔을 때 속력이 이제 4에서 10m/s가 변했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가야 되는 길이가 요걸로 가지 뭐. 32m를 갈 때. 자, 32m 가서 얘가 정지한다. 그러면 이때가 얘 속도 V라면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가속도가. 그러면 여기서 T초 걸려서 갔다면 T초 전에 속도도 T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T가 0 될 때까지 걸린 시간에 평균 속도 2분의 T 곱해주면 2분의 1 T제곱, 요게 32m.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러면 T가 8초 나오겠네. 8초. 그러면 지금 요 우리 찾는 Q 상황은 정지로 도착하기, R에 도착하기 8초 전 상황이다. 그러면 얘는 T는 4초인 상황이다. 그렇지? 이때 속력이니까 10m/s 찍고 2초 더 지난 거지. 가속도 1로 2초 더 지났으니까 8m/s다. 그렇지? 오케이, 니은 틀렸고. 디귿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은 6초이다. Q에서 R까지 방금 구한데 8초지. 틀렸고 답은 1번 기어. 그림과 같이 속도 측정 구간에서 자동차가 센서 A를 20m/s로 지나가고 센서 B를 지나가는데 15m 통과했단다. 자, 그리고 이 평균 속력이 15m/s다. 그럼 평균 속력이 15m/s로 15m 가면 1초 걸고 왔네. 맞습니까? 그러면 1초 만에 평균 속도 15, 20m/s에서 V로 끝났는데 평균 속도 15. 그러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15가 돼야 되니까 얘는 10m/s. 이걸 다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자동차의 가속도 크기니까 22, 12 됐네. 1초 만에. 그럼 가속도 크기는 10m/s 제곱. 답은 1번.
총 500m 턴을 통과하는 모습이다. 20m/s로 들어가서 30m/s로 나왔네. 그럼 평균 속도 25m/s. 500m 가는데 20초 걸렸을 거고 20초 만에 속도가 10 증가했으니까 가속도는 0.5m/s 제곱이다. 기니 D.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평균 속력은 25m/s 맞고 터널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10초이다. 20초죠. 틀렸고 가속도도 0.5죠. 틀렸다. 답은 1번. 자, 센서 A를 30m/s로 통과한 자동차가 10초 후에 센서 B를 통과한다. 평균 속력 25다. 자, 또 25m/s 평균이 되려면 30에 얘가 20m/s로 마무리돼야겠네. 자, 그리고 10초 만에 이렇게 됐으니까 10초 만에 속도가 10 줄었네. 아,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1m/s 제곱이구나. 자, 이동거리는 평균속도 25로 10초 이동했으니까 얘는 총 이동거리가 250m구나. 기억 맞고 니은 B를 통과할 때 속력은 20m/s 맞죠. D가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죠. 그러니까 느려진다 이거지. 가속도 방향은 음의 방향 왼쪽이다.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그림과 같이 자동차 가속도와 A 등가속도 운동하여서 P, Q, R을 지난데 얘는 가속도 변한 적이 없다 맞지? 그러면 쭉 등가속도 운동했고 자동차 속력은 V 찍고 OV 찍고 그 다음에 모르고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P에서 Q가 2배다. 그러면 요때 걸린 시간이 2T면 요때 걸린 시간은 T 하지 뭐. 자, 항상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 걸린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었어. 자, 그러면 속도 증가, 변화량에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V였던 놈이 5V 됐네. 그러면 속도 증가량은 얼마? 4V 증가했어요. 그게 2T 만에 4V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딱 절반의 시간이 더 지났다. Q에서 R까지. 그러면 속도도 절반만 더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 2V 증가해서 7V 됐을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가속도 A는 얼마인가? 전체 V에서 7V 되는데 길이가 L이네. 그러면 세 번째 곳을 쓰면 2AS는 속도 제곱 변화량 49V 제곱, 얘는 V 제곱, 변화량은 48V 제곱. 그래서 A는 2L분의 48V 제곱, L분의 24V 제곱. 답은 2번. 그림과 같이 점 P 정지해 있는 자동차가 있다. 자, 그리고 8m/s, 12m/s로 각각 Q에서 R까지 운동한다. 이게 3초네요. Q에서 R까지 이동거리가 L이다. 일단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8m/s, 24m/s 사이의 거리니까 뭐 평균 속도 8, 24면 12면 평균 속도 10m/s네. 근데 P에서 Q에서 아니고 P에서 R까지 이까지 이제 걸린 시간이 3초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3초 만에 12m/s 증가했네. 그러면 가속도는 4m/s 제곱이다. 요래하고 그다음에 8m/s에서 그러면 요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에서 12 속도 변했으니까 4 변하는데 1초. 그럼 평균 속도 10으로 1초니까 얘는 10m. 오케이.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야. 이 속도 변화량을 그냥 가속도로 찾지 말고 속도 변화량이 B로 걸린 시간 B를 한번 가보자 이거지. 그러면 정지 얘가 8m/s, 그 다음에 12m/s. 그러면 8m/s 증가했고 얘는 4m/s 증가했고 플러스 8이 됐고 플러스 4가 됐고 속도 변화량이 앞 구간이 2배네. 그럼 걸린 시간도 앞의 구간이 뒤의 시간보다 2배 많이 걸릴 거다. 전체 시간이 3초 했으니까 얘는 2초고 얘는 1초 구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오케이. PQR 지점을 각각 4V, 3V, 얘는 V 이렇게 지난대. 등가속도 운동이나 했고 요 거리를 또 L로 줬다 맞지? 근데 PQ 사이 거리는 얼마냐 묻네. 자, 그러면 시간 한번 가봅시다. 4V가 3V 됐네. 그럼 마이너스 V 됐네. 3V가 V 됐네. 그럼 마이너스 2V 됐네. 시간으로 따지면 속도 변화량이 두 번째 구간이 더 크네요.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 걸린 시간보다 두 번째 구간이 시간이 2배 더 클 거다. 자, 근데 첫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가 2분의 7v, 두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가 2v.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은 2분의 7v 평균 속도로 t초 관계 첫 번째 구간의 길이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의 길이는 평균 속도 2v로 2t초 이동한 거리다. 그러면 2분의 7대 4니까 7대 8이 되겠네요. 그러면 8이 L이라 했으니까 요 놈은 8분의 7이다. 알겠지? 그래서 답은 4번. 등가속도 직선운동하는 물체가 P점과 Q점을 각각 6m/s, 4m/s로 통한다. R점에서는 정지했다. PQ 사이 거리는 10m다. 오케이. 일단은 10m를 6m/s, 4m/s면 평균 속도 5m/s. 그러면 10m 이동하는데 2초 걸렸을 거고. 자, 2초 만에 10m, 6m/s에서 4m/s로 2m/s 줄었네. 가속도는 마이너스 1m/s 제곱이고. 자, 4m/s에서 정지시키는데 여기는 4초 걸렸을 거야. 그럼 평균 속도가 2m/s니까 4초 간다면 얘 이동 거리는 8m. 뭐 이 정도 구해줄 수 있겠네요. 길이 D, 기억 P에서 Q까지 평균 속력은 5m/s 맞죠? 니은 운동한 동안 가속도 크기가 1인 거 맞고, 디귿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P에서 Q까지 2초, Q에서 R까지보다 작다. 4초였으니까 작다. 맞죠? 다 맞네. 답은 5번. 기준선 P를 V로 통과하는 자동차.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기준선 Q를 3V로 통과하고, 마지막 기준선 R은 임의의 속도로 통과했겠네요. 근데 우리한테 준 게 PQ 구간과 QR 구간의 평균 속력. PQ가 2분의 1 절반이다. 그럼 PQ는 지금 구간의 평균 속력이 2V야. 그러면 QR 구간의 평균 속도가 4V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더해서 8V 돼야 되는 거야. 얘는 5V로 마무리가 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구간에 걸린 시간 보면 얘도 2V 증가했고 얘도 2V 증가했네. 그러면 시간이 같아. 얘가 T초 구간이면 얘도 T초 구간이 되겠지.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평균 속도가 2배 빠른 QR 구간이 거리도 2배 더 클 거다. 근데 QR을 기준 L이라 했으니까 이 PQ는 2분의 1 L 되겠네요. 그러면 가나다부터 봅시다. 기억 R을 지날 때 평균 속력은 5V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 2분의 L이다. 가속도 크기는 우리 이제 거리로 이제 세 번째 곳이 쓰자. 3V, 5V, 길이 L. 그러면 속도 제곱 변화량 25V 제곱에서 9V 제곱 차이. 그러면 16V 제곱 증가했는데 요게 2AS. 그래서 나눠주니까 1분의 8V 제곱이 A다. 맞네요. 답은 길이 D 5번.